민주당 이인영 삼선 중진 의원입니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들고 바쁘시죠? 네,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난감하시고 때로는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시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말에는 촛불 집회 참석하시고요. 예,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야당에서 야3당 대표들이 사퇴 협상은 임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네. 결정을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임기 단축과 관련한 그런 협상은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스스로 퇴진해라. 그리고 빠르게 퇴진해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네. 그에 대해서 야3당 대표가 충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아울러 9월 초에 정기국회 내에 아무리 늦어도 탄핵 절차에 착수하고 탄핵을 실제로 이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민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에서는 탄핵에 착수해라 이런 또 하나의 민심을 국회가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 원내대표께서는 국민들이 하야냐 탄핵이냐 물어봤을 때 하야를 더 많이 원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선언은 사실상 하야 선언인데 왜 그걸 받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면서 오래 지난 다음에 하야하는 것이 옳으냐 네. 아니면 즉각 하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바로 하야해라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정진석 대표께서는 자기가 좀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 지금 하야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만약에 오늘 하야한다. 그러면 1월 말에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바람직하냐라는 논리였거든요. 그거는 약간은 적반하장격의 반문입니다. 네.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잘못 행하도록 방치했던 그런 새누리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책임을 다시 야당한테로 전가시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지만 우리는 헌법을 지켜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헌법상에서 나타나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던 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있고 이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간다면 어쩔 수 없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네. 우리가 원해서 그게 좋아서 예. 이 길을 가고 있다.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2월에 대선을 어떤 경우에 치르게 되더라도 그건 감내하지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청와대 그 정영욱 대변인의 발언을 저희가 보도했습니다마는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정해주는 일정과 절차에 따르겠다. 말 그대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라는 건데 어제 야당은 꼼수니까 이제 받지 못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해명, 새로운 입장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왜 이런 불신의 상황이 초래되었는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키워오신 일입니다. 네. 우선 연설문 자문 정도를 받았다고 했는데 요컨대 부정, 비리, 농단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시중에서 양파는 껍질을 벗길수록 작아지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더 커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검찰 조사를 응하겠다 이래놓고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불신을 키워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있으면 스스로 퇴진의 일정을 밝히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놓고 정치권이 다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마치 공 던지기 선수처럼 예. 공을 정치권으로 국회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첫째
이 탄핵을 모면하려는 그거로부터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을 버는 과정에서 개헌이라든가 그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등등의 복잡한 변수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탄핵에 야권 공조 이것을 균열시키려는 이런 노림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정치적 그 용어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정진석 원내대표는 4월 퇴진, 4월 하야 그리고 6월 대선 이 원로들이 제시했던 이것을 하나의 준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종의 그 조건부 퇴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4월에서 6월이다. 이런 것들은 과연 지금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가 대폭발하고 있는 우리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냐. 예.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스로 퇴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퇴진의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예. 빨리 퇴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가급적 빨리 퇴진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4월에서 6월이라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더 지연되고 분열되고 교란되고 또 변수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 민심을 온전하게 정치권이 반영하는 그런 결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권에서는 그 야권이 빨리 물러나고 대선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이 반기문 사무총장 들어와서 대선에 뛰어들 여지를 주지 말자. 그리고 지금 빨리 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서두르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촛불의 민심이 아주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예. 누구도 이 촛불 민심을 왜곡하지 마라. 국민의 명령 그대로 행동하고 정치권 특히 명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주 준엄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촛불의 민심을 누구도 당리당략으로 혹은 자신의 유불리로 계산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작은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큰 손실로 국민들이 되돌려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특정한 정치 세력이 혹은 특정한 정치인이 예. 자신의 유불리로 계산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다른 정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탄핵을 예정대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2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네. 2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9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지금 오늘 야3당 대표가 모여서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합의한 정신도 예. 우선 2일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때 다시 야3당 대표가 추가로 논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협상 결과 세 번째 국회 내에 있는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양심적인 의원들의 동참을 바란다. 이런 그 내용이 발표된 걸로 봐서는 2일 날 탄핵을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탄핵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합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피력하셨고 예. 또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내일 모레 표결을 하게 되면요. 네. 28명이 어쨌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자세 이것이라면은 저는 탄핵은 가결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건 간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탄핵은 반드시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그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 때 네. 그때 민심은 다시 국회로 정치권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의 명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런 정당, 정치 세력, 정치인은 그 준엄한 민심의 회초리 앞에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가결이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 다음에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탄핵은 굉장히 중대한 정치적 과정인 만큼 탄핵이 발동되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시점도 중요하지만 탄핵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반드시 의결돼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압도적으로 의결될 때 이것이 국민의 정신을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정치권이 수렴하는 길이고 또 그것이 이후에 있을 헌재에서도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번 탄핵이 발동되면 반드시 의결하고 또 압도적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런 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것이 온전하게 의결되지 않을 때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그 과정에서 이탈했던 사람들, 세력, 정당 여기에는 아주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 또 민심의 준엄한 어떤 회초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혹시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좀 만나보시거나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좀 정색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다그치듯이 추궁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성격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분들 스스로가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여당과 야당의 문제를 떠나서 모두가 공감하면서 또 공통의 기초였던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의 근간을 흔든 이 헌정질서가 파괴된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사명감, 최소한의 어떤 소명 이런 것들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이 되면서 선서했던 헌법을 준수하고 이 첫 구절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얘기해보고 또 감지되는 기류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의 어떤 가치관을 떠나서 이 문제는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상당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그 정진석 원내대표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은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 그 3당 원내대표 등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 그 우상호 대표를 통해서 직접 듣질 못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은 의총을 통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보고할 것이고 그때 다시 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물러나라.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라. 아니면 탄핵해라. 이것이 그 민심이었고 그 민심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 이런 원칙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지켜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했었던 중진 의원 이인영 의원에게 듣고 있습니다. 원래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원래 지론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의원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중임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삼권 분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나 정부의 권한으로 있는 입법 발의권이라든가 또 예산 그 편성권이라든가 감사 기능 이런 것들이 국회로 이관하는 새로운 그 삼권 분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 헌법의 그 개정 절차, 개헌 절차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하더라도 헌법의 정신, 뭐 기본권이라든가 등등은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 헌법, 예를 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이런 그 절차들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헌을 둘러싸고
이렇게 저처럼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생각한 사람도 있고 또 독일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생각한 사람도 있고 철저히 의원이 책임지는 내각 책임제를 개헌을 생각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개헌의 논란에 휩싸이면 우리 국민들의 지상 명령인 우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그리고 그것의 정치권이 절대 복종해라. 그리고 단결해라. 이런 그 정신에 서로 분열적으로 임할 수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탄핵이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든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런 정치적 과제 이것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어쩌면 2월에도 대통령 선거 치러질 수 있다. 그걸 감내해야 된다 말씀이신데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내년 대선이 어떤 구도로 뭐 양자 구도, 삼자 구도 어떤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지금은 뭐 2자 구도, 3자 구도 이렇게 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4자 구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네. 그러나 저는 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리고 기존의 질서, 낡은 질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큰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두 개로 압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 1대1 구도, 프레임의 정치 프레임, 공학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다음에 선출될 대통령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30% 대통령과 예. 50% 대통령은 이후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선 투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점은 좀 뭐 경청할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양자 구도가 되건 삼자 구도가 되건 문재인은 상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문재인 대표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뭐 박원순 시장도 계시고 안희정 지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도 있고 또 김부겸 의원도 있고 몇몇 훌륭한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장에서의 그 촛불 민심은 불과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직전까지 이렇게 몰고 가는 무서운 그런 창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후보 선출 레이스가 시작되면은 그 한 달 동안 저는 후보도 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후보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기존의 후보가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대변혁의 대혁명의 시기에 누가 민심을 고스란히 온전히 실천하고 거기에 충실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탄핵 정국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 중진의원 이인영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